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그룹과 컴포넌트입니다. 그룹과 컴포넌트예요. 자, 무슨 문제냐면 이런 건 다 좋아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여기 이렇게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다가 다시 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돌출을 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같이 붙어 버립니다. 면이 이와 같이 붙어요. 근데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책상 있죠. 책상을 보면 책상 상판이 하나 별도로 존재하고 다리 두 개가 별도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칸막이가 또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죠? 얘네들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오브젝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것.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서로 붙어버려요. 하나로 그냥 뭉쳐져서 붙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두 가지 옵션이 나와요. 메이크 컴포넌트하고 메이크 그룹하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메이크 그룹과 메이크 컴포넌트를 써야 돼요. 자, 먼저 메이크 그룹을 하죠. 그룹. 그러면 트리플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같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메이크 그룹을 해보시죠. 자,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제 서로 별도의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늘 작업할 때 객체별로 늘 그룹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룹을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해하는 거고 하나는 그룹을 오픈하는 겁니다.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점선으로 육면체가 생기죠? 이거 그룹을 오픈한 겁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여기다가 얼마든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작업이 들어가죠. 다시 이 사각형 영역을 벗어나서 클릭하면 그룹이 닫히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에디트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다른 데 클릭하면 그룹이 클로즈 돼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익스플로드라는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그룹을 분해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면과 모서리가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때는 에디트 그룹이 아니고 그냥 그룹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똑같은 건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번엔 메이크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하고 그룹은 달라요. 복제를 했을 때도 컴포넌트와 그룹은 다릅니다. 자, 메이크 컴포넌트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의 이름과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얘가 어떤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컴포넌트 액시스, 즉 축을 재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요거 축 재지정하는 것도 한번 할 거예요. 일단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자,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돼요. 컴포넌트. 즉 스케치업에서 미리 준비된 도형들이 있습니다. 그걸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모델 안에서 혹은 마이 모델 쭉 있습니다. 즐겨찾기도 있고요. 자, 종종 얘가 없어져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죠. 요 컴포넌트입니다. 이름이 크리스랍니다. 얼마든지 계속 갖다 놓을 수 있죠. 그룹은 없어요. 그냥 화면상에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비해서 컴포넌트는 바로 이렇게 컴포넌트 안에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지우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케치업 파일을 실행하면 컴포넌트는 없습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각각 150, 800 이렇게 됩니다. 렉탱글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50, 100. 그 다음에 풀앤푸시로 높이는 800.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를 먼저 그룹부터 할 겁니다. 그룹. 그 다음에 복제를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동, 회전, 스케일, 여기 툴 보이시죠? 자, 이 중에 이동 명령어입니다. 이동 먼저 선택하고 기준점 클릭하고 이동되는 거 맞습니까? 이때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세요. 복제된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다 떼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됩니다. 복사를 하고 싶은데 혹은 이동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움직이고 싶어요. 일단 선택을 하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정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숫자를 써줍니다. 50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딱 500mm 떨어진 만큼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하고 500. 그러면 내가 지정한 거리만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숫자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엔 복제를 하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숫자를 쓰면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복제가 일어나겠죠. 지금 우리가 복제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이고 그 다음에 450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통틀어서 두 개 합쳐서 500이 되어야 되는 거죠. 클릭한 다음에 500 엔터. 됐나요? 자, 근데 3개가 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쓰냐면 곱하기 3 엔터. 이렇게.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이었고 그 다음에 450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아이템, 그 다음 얘가 나타날 부위가 얼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00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개가 떨어져 있냐면 총 4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자, 기준점 클릭하고 500 쓰고 엔터. 그 다음에 별표 있죠? 그 오른쪽 키패드에 오른쪽 숫자판에 별표, 이게 곱하기예요. 곱하기 4개 아니 3개 엔터.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씩 딱 맞게 복제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전체가 150이에요. 맞습니까? 150 엔터. 그리고 150이 아니죠. 1500이죠.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1500 엔터. 그리고 이번엔 나누기로 들어갑니다. 나누기 3.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간격만큼씩, 그러니까 하나의 간격을 복제하고 곱하기 숫자를 쓰면 그만큼 복제를 해요. 근데 거꾸로 전체를 놓고 나누기 해버려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여기 이 면에서부터 여기 있는 면에서 이렇게 450mm 돌출해야 되겠죠. 렉탱 코너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100,50이 되겠네요. 100,50. 그리고 풀앤푸시로 돌출합니다. 450. 보시면 다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얘도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자,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이동 툴 클릭하고 나누기 2. 그러면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금방 해결이 되죠. 자, 다시 보세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더하기 선택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메이크 그룹 하셔도 좋고 혹은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동 툴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곱하기 2. 그러면 완성된 모양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얘네들은 전부 다 그룹이죠. 그죠? 제가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간격도 450이 아니라 400으로 수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픈해서 될까? 자, 프레임푸시로 되나요? 얘가 막혀 있어서 작업이 안 되네요. 선택이 안 되죠. 자, 선택됐네요. 자, 50mm.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 하나만 지금 작업이 들어갔죠. 그죠? 자, 이번엔 제가 빠른 속도로 컴포넌트로 만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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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나머지 얘네들은 다시 또 하나의 컴포넌트로, 즉 컴포넌트를 두 개를 만들 겁니다. 자, 보세요. 삭제하고 렉탱글 50,100 풀앤푸시 800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얘는 다리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500 나누기 3 다시 아이고 100,50 프렘푸시 450 트리플 클릭한 다음 메이크 컴포넌트. 얘는 칸막이. 자, 그 다음 이동 툴로 복제하고 나누기 2 다시 전체를 선택하고 이동 툴로 곱하기 2. 자, 다 된 거 맞죠? 지금 여기는 뭐예요? 컴포넌트죠. 그룹은 한 개 한 개가 다 따로따로예요. 근데 컴포넌트는 얘와 얘가 다 동일한 객체입니다. 이렇게가 전부 다 동일한 객체예요.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건 똑같은 값을 주었을 때 동일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게 컴포넌트의 역할입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더블 클릭하면 컴포넌트 에디트가 들어갑니다. 프렘푸시로 제가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보죠. 어떻게 되나요? 다 같이 줄어들고 다 같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400 아이고 50. 그러면 나머지 위치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동일한 형태의 객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럴 때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 있겠네요. 한 두세 가지 방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자, 제일 먼저 가로 세로 높이를 파악해 보면 800에 600에 400이네요. 자, 렉탱글 800, 600 800에 600이고 뭐 100mm씩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상상에 따라 이제 달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풀앤푸시로 자 100mm를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조각을 내야 되잖아요. 200mm씩. 자, 이동 툴로 모서리를 하나 지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 모서리만 움직여요.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모서리만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때 자 끝에까지 클릭하고 나누기 4 엔터.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면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네 조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300, 200, 100.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죠. 다시 볼까요? 라인. 800. Z방향으로 100, 200, 다시 Z방향으로 100, 200, 100, 200. 하나, 둘, 셋, 네, 하나 더 가야 되네요. 200, 아이고. 자, 100, 200, 도형 닫기. 풀앤푸시로 600. 자, 만들어지나요? 네, 상상력이죠. 지금부터는. 자, 800, 600, 전체 높이가 400. 그 다음 똑같이 이동 툴로 컨트롤 키 눌러서 나누기 4. 그 다음 풀앤푸시로 여기는 100, 여긴 200, 여기는 300. 어떤가요? 그리는 방식이 내가 어떤 방향에서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좌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좌표고 하나는 상대좌표입니다. 절대좌표라는 게 있고 상대좌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업이 지닌 원점에서부터 X로, Y로, Z로 얼마 떨어져 있느냐, 요걸 따지는 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좌표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부터 X로 얼마 더 가고 Y로 얼마 더 가고 Z로 얼마 더 가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가 X가 0이고 Y가 0이며 Z가 0인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라인, 대괄호, 처음 시작점 클릭해주고 대괄호, X가 10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점. 그럼 여기 나오나요? 다시 대괄호,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제가 뭔가 잘못 넣었네요. 1000이라고 썼네요. 다시 볼까요? 대괄호 x가 100이고 y가 100이며 z가 0인 점. 자, 다시 대괄호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대괄호 x가 10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인 점. 자, 그 다음에 다시 대괄호 x가 0이고 y가 100이고 z가 0이고. 자, 맞나요? 다시 대괄호 x가 0이고 y가 0이고 z가 0인 점. 그러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절대좌표로 이와 같이 하나씩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상대좌표라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이때 이 점에서 100만큼 떨어진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100 쓰고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겁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죠? 자, 여기까지 점이 이렇게 수평으로 100mm, 이렇게 수직으로 100mm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대좌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요. 소괄호 쓰고 x로 100mm 떨어져 있고 쉼표 y로 100mm 떨어져 있고 쉼표 z는 안 움직이고 이렇게요.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집니다. 선이 수평이나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갈 때는 굳이 좌표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는 좌표라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좌표라는 것, 현재 점으로부터 이렇게 수평으로 얼마 떨어져 있고 수직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85쪽에 있는 과제물입니다. 이거 전부 다 상대좌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상대좌표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좌우에 따라서 방향이 갈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길 원해요. 그러면 x가 플러스, y가 플러스. 자, 근데 이렇게 방향을 갈 겁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가 플러스. 이렇게 가요. 그러면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뀌게 돼요. 자, 라인, 그 다음에 수평 x축의 방향으로 50,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다시 50, 그 다음 대각선이죠. 네, 50에 50이네요. 소괄호 열고 50, 쉼표 50, 쉼표.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150, 그 다음 자, x축, 소괄호 x축으로 100, 쉼표 y축으로 100, 쉼표. 그 다음 자, y축으로 50, 그 다음 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x축은 왼쪽으로 가는 거고 y는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소괄호 열고 마이너스 50, 콤마 플러스 50, 콤마, 아이고, 마이너스 50, 콤마 플러스 50, 콤마. 방향이 제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00,
자, 이번엔 밑으로 내려가니까 둘 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50 쉼표, 마이너스 50 쉼표. 자,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200. 그 다음에 다시 소괄호 열고 50 콤마 마이너스 50 콤마. 아이고, 이게 값이 잘못 들어갔네요. 200 마이너스 아니 50 콤마 마이너스 50 콤마 다시 50 콤마 마이너스 50 콤마. 자,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나요? 그리고 나서 풀앤푸시로 얼마? 400mm 모양을 만들면 이렇게 좌표를 이용한 모양이 나옵니다. 스케치업에서 사용하는 좌표 사용하는 방법 혹은 거리를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절대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상대좌표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순수하게 선의 길이를 입력해서 쓰는 방법. 이 중에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의 길이를 입력해서 그리는 방법과 상대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 하신 분들은 88쪽하고 89쪽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90쪽을 할 건데요. 90쪽에는 물론 복사를 해서 써도 돼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바로 요 메주어, 길이를 재는 자, 얘 테이프라고 합니다. 요 테이프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도 잘 사용하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렉탱글로 그려야 되겠죠. 800, 500. 그 다음 보시면 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반지름이 100이랍니다. 즉 이 선이 이쪽으로 100mm, 이 선이 이쪽으로 100mm 각각 이동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 눌러서 100mm, 컨트롤 키 눌러서 100mm, 다시 컨트롤 키 눌러서 100mm. 자, 이렇게 되면 각각의 원의 중심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원들을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워야 될 게 이번엔 너무 많아요. 그죠? 지워야 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뭘 쓰는 거냐면 바로 여기 있는 테이프를 쓸 겁니다. 점을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가 나옵니다. 800mm라고.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거리가 나오겠죠. 테이프는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 뿐만 아니고 이렇게 모서리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가이드가 끄집어 나옵니다.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100, 다시 가이드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100, 이렇게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나요? 굳이 우리가 얘네들을 지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많이 사라졌죠. 자, 다시 보세요.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투포인트 아크요. 쭉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 다시 보세요. 쭉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이요. 쭉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모서리 정리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안쪽에 반지름 50짜리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클 50 엔터, 50 엔터, 50 엔터, 50 엔터.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가운데는 지우고, 네, 가이드는 지우면 되죠.
그리고 풀앤푸시로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높이는 100. 자, 이해되시나요? 얼마든지 여기서도 테이프는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맞추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테이프의 활용성이 많이 높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언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프램푸시 100mm, 그 다음에 서클 보시면 갖다 대면 이렇게 중심점이 찾아져요. 천천히 쫓아가면 이렇게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반지름 50. 마찬가지 다시 볼게요. 자, 어때요?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천천히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점이 찾아져요. 자, 아니면 아까 우리가 썼던 테이프를 이용해서 100mm, 100mm, 그리고 그 다음 100mm, 그 다음 서클 50, 50, 그리고 여기서 풀앤푸시를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풀앤푸시를 하시면 자,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아래로 100mm 이렇게요. 자, 다시 아래로 100mm, 자, 아래로 100mm 이렇게요. 맞나요? 자, 구멍 나셨죠? 그러니까 애초에 구멍을 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올려놓고 구멍을 내도 되고, 그러니까 작업하는 방식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느냐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